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남자이며 아내와 20대 초반에 만나 불타는 연애를 했고 몇 년 동안 사랑을 나누다 보니 쌍둥이 아이를 임신하여 세상 물정 모르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한 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저희 집은 시골이라서인지 임신 중인 아내가 병원을 다니며 생활하기엔 불편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자마자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꿈꿔왔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 처가살이를 하게 되니 불편한 점도 많은데다가 처가에 얹혀 산다는 것 자체가 남자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제 성격이 차분하고 낙천적이어서인지 금방 처가살이도 잘 적응해 나갔으며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는 마인드로 바꾸니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아내보다 저를 훨씬 더 예뻐해 주시고 계셔서 항상 든든했고 장모님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체가 있어서 그 사업체를 상속받아 지금까지도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서방,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취업 준비는 그만하고 우리 회사에서 내 비서로 일하지 않겠나? 우리 박서방이 눈치 하나는 빨라서 어느 정도 눈치챘을 텐데 그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자네뿐이니 이제 슬슬 내 옆에서 어깨너머로 배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장모님은 말씀대로 후계자가 없으니 외동딸의 사이였던 저를 점치고 계셨다는 건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그래도 장모님께 기댈 수는 없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장모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니 역시 저는 속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곁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으며 장모님과 같이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행동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장모님으로부터 사업가의 소질이 있다며 칭찬을 받게 되었었어요. 장모님께서는 늘 저에게 해맑게 웃으며 다정스럽게 대해주시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장모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셨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장모님은 젊은 시절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장모님 말로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본인은 외동딸로 자라왔기에 공주처럼 살아와서 아내 없이 귀하게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연세가 50이신데 여전히 젊은 아가씨 못지않은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고 돈이 많으시니 피부 관리도 비싼 걸로 받으셔서인지 윤기 나고 배국 같은 피부를 갖고 계시는 미인이십니다. 아내 역시 미인이지만 젊은 20대 아내보다 훨씬 더 기품 있으시고 아름다운 매력을 가지신 분이 장모님이세요. 장인어른과는 15년 전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혼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걸 잘 못 참는 저는 우연히 장모님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쯤 기회는 이때다 싶어. 우리 장모님 술 잘 드시네. 이렇게 잘 드시면서 왜 그동안 못 드시다는 거 피하신 거예요? 자, 한 잔 받으시고. 저희 장모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장인어른과 왜 이혼하신 거예요? 라며 물어보니 장모님은 살짝 취기가 올라오신 건지 저를 가만히 빤히 보시는 겁니다.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을 물어본 것 같아 화가 나신 듯 했고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에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한 그때 장모님은 저에게 배시시 웃으며 갑자기 제 엉덩이를 토닥이시는 겁니다. 어이구, 우리 박서방이 그게 궁금했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함부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말해줄 수 있어도 그건 우리 박서방에게 비밀. 우리 박서방은 우리 집 기둥이라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우리 박서방에 있어서 참 든든해. 게다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보는 건데 그 볼 때마다 우리 박서방의 이 귀여운 엉덩이가 썩나 있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 라며 장난을 치시며 스킨십을 하시는데 이때부터 왠지 모를 묘한 짜릿함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매력적인 여자라서인지 장모님께서 스킨십을 할 때마다 은근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고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이상한 감정을 느껴도 안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장모님이 너무나도 이뻐서인지 가끔씩 장모님이 내 여자였으면 나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장모님과 만나기 위해 줄을 서는 남자들이 많은 정도인데 사위인 저도 남자인지라 옆에서 같이 있다 보니 그 매력에 빠져 장모님이 탐이 나는데 다른 남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애가 타겠죠. 장모님의 그 손짓 하나 때문인지도 몰라도 그 순간부터 제 자신을 제어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쌍둥이들과 아내 생각으로 꾹꾹 참고 있던 어느 날 결국 장모님과 선을 넘어버린 사건이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장모님은 술을 마시고 싶다며 저에게 오늘은 일찍 퇴근하자고 말씀하시며 오랜만에 인천 쪽에 있는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며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차를 끌고 장모님께서 가끔 가시는 바닷가로 향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 장모님은 사위인 제 팔짱을 끼고 같이 우산을 쓰며 해변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장모님과 저의 이런 모습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데이트처럼 보였을 정도로 다정스럽게 걸었으며 회사 일이 바빠 그동안 이렇게 좋은 곳은 못 와서 아쉬웠는데 귀여운 박서방과 같이 걷고 있으니 너무 좋다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내가 이혼한 지 15년이 다 되어가는데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 안에 연애도 안 해봤고 오직 회사와 우리 딸만을 위해 살아왔어. 그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 외로웠고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박서방과 걷고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 라며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제 품에 안기셨고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장모님을 안아드리며 그간 외로움과 홀로 싸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이 가녀린 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장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장모님 곁에 제가 있으니 외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한테 기대세요. 하고 말씀드리니 역시 내가 사위 하나는 잘 만났다며 박서방이 오늘은 사위가 아닌 멋지고 든든한 남자 같다며 제 품에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향수 냄새는 너무나 기분 좋았으며 달콤했어요. 그 향기에 취한 건지 저도 모르게 장모님은 너무 매력적이라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랑스럽게 볼이 빨개지며 고개를 푹 숙였고 그 모습에 더 용기를 내어 앞으로 장모님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장모님은 묘한 웃음을 지으며 우리 귀여운 박서방이 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네. 보기보다 남자답고 매력있어. 라며 제 등을 토닥여 주었고 아리송한 그 대답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장모와 사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장모님과 이런 사랑을 나누게 될 줄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바닷가에 있는 바위에 앉아 알콩달콩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고 도대체 비도 많이 오는데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서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인천 쪽이라고 말을 하니 아내는 느닷없이 저에게 화를 내며 뭐? 거길 둘이서 왜 가? 아니 엄마가 자기를 남자로 보는 그 눈빛 자기도 알 거 아니야. 아니 대놓고 유혹하려고 데려간 거라는 걸 왜 몰라. 여시 같은 엄마 발에 넘어가지 말고 빨리 들어와. 진짜. 평소 장모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며 장난스럽게 아내에게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정색하면서 장모님과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만 할 뿐 그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아서 답답하긴 했었거든요.
오늘 장모님에게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장모님도 어느 정도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그 눈빛과 제스처가 절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아직 남자로서의 매력이 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의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헤이, 장모님이 왜 날 유혹해? 그것도 사위인 나한테. 아니 아무리 장모님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자기 딸은 남자잖아. 에이, 우리 자기 또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응? 라며 능청스럽게 말을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제가 궁금해도 절대 말 안 해줬던 장인어른과 이혼 사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러 이혼을 당한 거라며 아내 역시 장인어른이 친아빠가 아니라고 말하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장모님이 다른 남자와 바람펴서 자기를 낳은 거라고 울며 말하는데 그 말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장모님은 아내의 말은 다 거짓말인데다가 저와 같이 있는 게 화가 나서 지어낸 말이니 끊으라고 하시며 제 전화를 빼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장모님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지금부터는 장인어른과의 관계에 대해 일체 말하지 말라고 하며 본인 말을 믿어주라고 하는데 장모님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건지 15년 전에 바람을 피우셨든 말았든 저에게는 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재 제 앞에 서 계시는 장모님 그 자체로 그냥 보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그 말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 듯 했고 장모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제가 본 여자 중에 제일 매력적이고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말을 했더니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이뻐 보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배가 고프다며 횟집을 가자고 하셨고 저는 회를 안 좋아하지만 장모님께서 좋아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근처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마시게 되었고 술에 약간 알딸딸하게 취한 장모님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본 장모님은 제 생각을 눈치채신 건지 스킨십이 평소보다 더 과해지더군요. 50대인 장모님의 손길은 20대의 풋풋한 여자들보다 더 대담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장모님과 사이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 옆으로 갑자기 다가와 뽀뽀를 하는데 그 느낌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농염한 여인의 향기가 물씬 풍겨왔으며 약간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그 분위기를 깨는 전화벨 소리가 들렸고 모르는 번호길래 받아보니 병원 응급실에서 아내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깜짝 놀라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저희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죄인같이 느껴졌어요. 장모님은 외동딸인 제 아내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 역시 장모님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저와 장모님은 회사로 복귀를 하였으며 아이들은 저희 엄마께서 돌봐주시기로 하셨어요. 장모님과 같이 있다가 아내 사고 소식을 들어서인지 크나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장모님을 조금씩 피해 다니기 시작했는데 장모님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 아내에게 미안해서인지 장모님에게 집을 구해 따로 나가 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딸도 없는데 혼자 너무 외롭고 무서우니 가지 말라며 울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고 애처로운 장모님의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남녀 관계라는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몇 년 뒤 같이 한 집에 살며 살을 맞대는 게 잦아지다 보니 다시 장모님과 눈이 맞게 되었고 장모님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간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한 장모님의 남자가 되어버렸고 장모님 역시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장모님을 더 아끼고 사랑해드리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뿅.